네, 안녕하십니까. 10월에 아주 화창한 날에 삐딱 토크 시즌4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연휴에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도 뭐 부부싸움해야죠. 아, 그렇군요. 예. 3일 내내 붙어서 예, 하시려면 예, 힘드셨겠습니다. 아, 제가 요번에 이겼어요. 여기 상당히 누가 이겼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기는 게 좋은 건가? 네, 변은영 청주시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져야 돼요? 아니, 글쎄, 고민이 되네요. 이겨도 좋은 건지, 져야 좋은 건지. 아니, 제가 말 한참 하는데 나가버려갖고, 제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걸로 링박, 정리? 링박으로 나갔어요. 네. 뭐, 글쎄요. 아직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자,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10월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막, 축제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제가 괴산 유기농 축제는 저 중국 언론인 클럽 야유회 때 갔어요. 더 쪄죽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간, 청원생명 축제도 하지, 뭐 초정에도 뭐 하지, 너무 곳곳에서 많은 걸 하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청원 생명축제밖에 안 다녀왔어요. 거기 뭐 먹을 거 많아요? 먹을 거 언제나 그렇듯이 고기는 늘 옳죠. 소고기. 그 다음에 또 6,000원짜리 백반.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먹는 거지만 고구마, 대추. 그런 것들 샀고, 그 다음에 무청, 무시래기.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행사 끝나고 가니까 문을 닫아서 못 샀어요. 그 다음에 여주 말린 것도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사고. 아쉬워요. 교수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근데 저 되게 재밌는 게, 우선 뭐, 세계 유기농, 근데 뭐, 세계라고 하는데, 외국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명, 2명 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세계보다 세게, 뭐, 이렇게 하든지, 세게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옛날에 뭐, 직지 국제 페스티벌로 하는데, 거기에 뭐, 불꽃 떴고, 막걸리만 먹었더니, 저기, 회사를 먹었어, 소화제. 소화제. 네. 근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청원 생명쌀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쌀 소비가 없어요. 이게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탄수화물 잘 안 먹는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이제 반값으로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는 원래 떨어지게 가격으로 지금 사주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라.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적자를 보는구나. 그래서 정리할 땐 정리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적정 규모가 맞아. 지금 소비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연명하게 하면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일정 부분 죽을 땐 죽게끔 해서 전업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 전업지원금을 쌀 농사를 안 지어도 다른 농사를 그렇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 먼저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도 나 하다 보면 계속 적자네.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야지 사주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로 뭐 유기농도 그렇고 뭐 청원 생명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에요. 농업 분야에서. 1차 산업은 원래 하고 2차 산업은 이제 가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괴산이나 청주나 다 뭐 이제 그거 위주로 가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이쪽에 이제 3차 산업은 뭐냐면 서비스업이라든지 ICT 기술하고 접목시켜서 농업에 대한 가치 재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 3일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6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시나 이런 데는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니고 이런 축제라도 3차 산업에 포인트를 맞춘 앞서가는 이러한 좀 축제로 가면 훨씬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겠나. 앞서가는 거야, 청주시가.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농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부가가치를 여기다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이범석 시장이 요거를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 그런 멋진 그 축제를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적극 동감. 좀 바꾸자고. 그 김영환 지사님하고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김영환 이사장님하고 좀 얘기 좀 따로 해봐요. 도시농부도 하고 아니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네. 맞아요. 이거를. 네. 그런데 저 청원생명축제 30만 명 온 거 맞아요? 4일 만에 나흘 만에 30만 명이면은 하루 10만 명씩 온 거예요? 그렇게 미어 터지지는 않던데. 첫날 개막식에 꽃사슴 장민호가 온다고 그래서 그 타지에서 온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날은 그렇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뭐 그냥 그 정도 북적임 정도 갖고 30만 정확히 카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티켓으로 그걸 카운팅을 하는 건가 싶어요.
팔린 걸로. 팔린 아니, 거가 우리도 빤스 목사 닮아가나? 음. 저 광화문에서 무슨 3만 명 왔다고 뭐 빤스 목사 아시잖아요. 여기는 뻥튀기 하나? 하여튼 그 모든 축제가 뭐 유기농도 1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밑잔이 찜찜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를 네. 합니다. 청원생명 축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뭐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 고기, 한우? 아니에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오며 가면서 군점할 수 있는 거 군밤. 군밤? 예, 군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대추가 흉년이래요. 그래가지고 대추가 비싸? 조금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시중가 이제 슈퍼에서는 더 싼 대추도 있긴 한데, 대추 자체가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 토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역의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둘, 셋 가지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동호 교수님 약간 껄끄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충북 도립대에 계시는 공병 총장께서 사표를 냈다는 건지 사퇴 의향서를 냈다는 건지 뭐래서 곧 그만둔다고 해요. 지금 학교 지금 상황 그리고 총장으로 언제 선출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저희가 그 9월 19일 날 교수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병총장 입장에서는 사표를 냈는데 이제 지사가 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까지 수리를 할 테니까 그동안 입시 좀 최선을 다해주고 차기 총장 뽑는 일에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의 그 바로 공개적으로 했군요. 네, 공개적으로 했어요. 9월 19일 날 사표를 냈고 사표는 아니, 그러니까 수리가 사표는 그 전에 낸 거 같고. 그 전에 냈고 9월 19일 날 얘기했고. 예. 그런데 9월 19일 날 아침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술이 안 되나 싶어서 이제 좋아서 하여튼 뭐 이제 가셨겠죠. 그랬더니 이제 할 거다. 12월 달에 할 테니까 이 두 가지 일만 좀 잘 열심히 좀 처리해달라. 그 말씀은 이제 공총장님 직접 하셨어요. 뭐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4년 했잖아요. 5년. 5년? 5년을 한 거예요. 4년 하고 지금 또 2년짜리 하다가 그만두는 거죠. 예. 그렇지 그러면 5년 막 아주 꽉 채워서 예. 한 거니까 예. 그게 뭐 아쉬울 것도. 그렇죠. 5년 이거 언제부터 충북 도립대 총장이 2년씩 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해 4년짜리 아니에요? 원래 4년짜리인데, 말하긴 뭐하다. 아무튼, 잘랐습니까? 조금 규정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본인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시종 지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규정이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리시종 지사한테 물어보셔요. 나는 그런 거는 우리 편이든 안 편이든 간에 그런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 좀 말이 많았어요. 이러한 편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갖고 막 교수들 사이에 막 그 사람에 대한 공격도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4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씩 잘라서 총장을 하도록 규정을 바꾼 그 사람들, 거기 앞장선 사람 누구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공격. 공포가 있었군요. 이렇게 중간에 잘릴 걸 그럼 뭐하러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진솔하게 왔다. 어떤 뭐 아주 독립적이진 않아도 어떤 자율적인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소냈네요. 4년짜리를 네. 바통을 내서 하다가 반에 반토막이 된 거잖아. 그렇죠. 웃을 일은 아니지만 괜히 좀 근데 묘한 일이 있었네요. 참 사람이 되게 한치 앞을 모르고 자기한테 닥쳐올 미래를 모르는 참 우매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이게 돌고 사람들이 다 이게 곧 충북 도립대로 찍어서 얘기하면 거기까지. 그냥 도리때 얘기하지 마요. 그걸 다 얘기해놓고 근데 그렇군요.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결국은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립대 그래도 어쨌든 뭐 중간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학교가 어수선하다고 하고 관련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학내 반발이라고 할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반발은 없고 족발은 있어요. 앞에 족발집 많아요. 초반에는 먹으면서. 근데 반발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철인데 이래도 되느냐 하지만 거의 학생의 거의 모든 한 몇십 명 놔두고는 전부 12월 달까지 다 뽑아요. 수시 모집으로.
아, 그렇죠. 예, 그게 맞아. 입학생이 400명이 그 그렇더군요. 정도 되니까 사실은 12월 달까지 공총장님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학생수 채워놓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쵸. 수시에서는 뭐 10명 뽑나 20명 총장이 뽑나. 중간에 그만두니 뭐니 해서 그걸로 학생들이 오네 안 오네 이건 그건 아니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12월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거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이제 총장 뽑는 일에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총장 뽑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근데 교수회 할 때 그러면 차기 총장은 뭐 언제 뽑고 어떻게 뽑고 이런 얘기 10월 있었습니까? 달에 이제 도에서 이제 규정이라든지 오면서 이제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11월에 이제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면 한 달 정도 공고 기간을 두거든요. 그 다음에 접수 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정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지면 그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이제 신원조회. 그거 거친 후에 이제 누구를 찍어놓고 누구를 선출해 놓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낙점을 하는 거죠. 네. 낙점을 해놓고 신원조회 한 2주 한 후에 이제 총장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이면 다 마무리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공총장 그만두면 뭐 1월 1일자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임명이 될 수 예, 있다.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규정에 따르면인 거죠? 현재 규정대로 2년짜리를 뽑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뭐 저기 지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 규정도 또 바꿔요? 아니, 그 규정이 아니, 있을 거 규정을 아니에요. 정해놓고서 2년짜리든 뽑아야지. 4년짜리든.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예를 들면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총장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게 좀 나이 든 분이 오더라도 그래서 카이스트는 70대 교수의 이광영 총장이. 아 그러니까 총장 임기가 몇 년이냐고요? 그러니까 4년이죠. 4년인데. 4년인데 예. 그 전에는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나이 제한을 뒀단 말이죠. 그렇죠. 4년 이상 중국대가 남은 그랬다가 그치. 이제 바꿨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조례로 총장에 한해서는 이거 융통성 있게 주자. 나이 들어도 훌륭한 분이 올 수도 있다. 65세가 넘어도. 넘어도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도의원들의 조례 그 제정. 현재는 65세까지예요? 현재는 중 65세. 조립 예. 65세까지인데 바꾸면 바꾸는 거죠. 바뀌기 전에 하면 65세 이전에 그렇죠. 가 출마 자격이 있고 그렇죠. 예. 그게 2년이 되든 65세까지니까 예. 65세까지 만 65세. 까지 근무할 예. 수 있고 예, 총장을 예. 아니면 뭐 그 또 개방을 하면은 나이 제한 없이 그렇죠. 총장이 될 수 예.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오셔도 되는 거죠. 여기 뭐 도의원들이 조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방의 특수성이 그런 가만히 거죠. 된 건가 네. 보네요. 그죠? 만약 저희들 입장에서 뭐 70 넘으신 분이 오시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다. 맞죠. 아니 근데 중국 조립 때 제가 또 강사도 좀 해봤는데 옥천까지 가면서 교수님이세요? 아유, 그 시간 강사 좀 했었어요 몇 년. 그런데 그때도 좀 뵀었죠. 네네. 아니 도립 때 요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뭐 4년짜리 총장 있다가 뭐 2년짜리 총장 있다가 이게 뭔 일인지 좀 학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혼란, 어수선함을 딱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립 때가 또 요새 뭐 충북대랑 합치네 마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제가 무슨 시립대가 아니라 관심 없어요? 관심은 없지만 저는 그 국립대나 이런 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도립대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만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더 고민하고 좀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뭔지 그거에 맞는 맞춤형 그다음에 또 학과도 개설해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쫙쫙 가르치고 뽑아내고 그 취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박한 이게 단순한 생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도립대가 지금 지사 입장에서는 충북대랑 통합시켜야 되겠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건 그래요. 도립대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네. 무용론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100억 넘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1년에? 네. 내년부터는 더 많은 돈이 투입돼요. 아 장학금 다 줘서? 영원 등록금. 글쎄 등록금 안 낸다고 하대.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은 자기 용돈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 학기에 우리가 그 아침 주고 저녁 주고 기숙사비가 58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기숙사 입소해가지고 옥천군에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1년에 120만 원씩 줘. 또 줘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공짜네. 다 공짜냐 밥 먹는 거 공짜다 이렇게 봐요. 좋은 학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총장상은 뭐냐면
이게 학교가 불판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고기를 바꿔 올려놔봐야 고기 타요. 불판을 바꿀 사람이 와야 돼요. 불판을 네, 바꾸자. 불판을 바꿀 사람이. 이게. 불판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합을 시키든 뭐 자체적으로 정말 발전시키든 뭐 4년제 개편이라든지 뭐 뭔가 이거 판을 바꿔야지 그대로 갖다 놓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주물을 놓든 석쇠를 놓든 그러면은 상당한 능력자가 오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사가 좋다 막 90세 먹은 분을 내려보더니 좋고 다 우리 동의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게 예를 들면 충북대하고 통합이라면 충북대하고 통합을 진짜 아주 그게 하게 하고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하면 옥천군하고 밀착된 그렇지. 그런 학과들 뭐 충북대 농대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딱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사람을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병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다면 뭐 반발 안 해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뭐 자세히는 말씀 안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많이 아픈가 봐요. 중국 도립대가 많이 아파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살아있어요. 사람 있어요? 충북 도립대 총장 어떤 분이 될지 또 언제 될지 규정은 또 어떨지 뭐 상당히 궁금한데 또 그때 되면 또 얘기하도록 하죠.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규정을 바꿔도 좋다는 거예요. 바꿔도 좋은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그 뭐지 충북대하고 통합해서 뭔가 이렇게 확 불판을 바꾸고 그다음에 옥천에서도 충북대 예를 들면 농과대학 여기 오면요 학생들이 바글바글 거릴 거야. 오히려 많아질 오히려 거다. 많아져.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돼. 그 제가 요새 이제 강원도에 관심이 많잖아요. 강원도 보니까 강원대가 삼척에도 있고 강릉인가도 있고 꽉 차요. 춘천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강릉에는 없고. 강릉에는 없습니까? 삼척. 삼척하고 삼척도 꽉 차요. 삼척하고 춘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이게 충북 도립대는 충북대학교 옥천 캠퍼스를 하면서 반 정도는 그 지역과 밀착된 옥천군과 밀착된 그러한 학과를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IT과 이런 뭐 개신동은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또 지역 밀착형 또는 충북도에 딱 맞추면 이제 그쵸. 이런 식으로 딱 특화해서 도립대는 옥천군하고 도를 매겨 살리네. 그렇게 하면 돼요. 도지사님과 얘기해봐요. 도시농부도 얘기했고 요새 그렇지. 6차 산업 얘기하고 뭔가 아까부터 계속 통하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 거기 관심 있어요? 도립대 이사장 아, 이사장이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책임자지. 뭐 그 뭐 청원 생명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거기도 꼭 뭐 그것뿐이 아니고 스마트 파밍 뭐 이런 것도 바꿔보라고. 또 묘목 산업이 또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드닝, 가드닝 그런 사업하면 옥천에서 얼마나 좋아. 이게 이렇게 고급진 단어를 가드니. 내가 유일하게 하는 경우다. 유기농 엑스포장을 갔더니 좀 아쉬운 거는 가드닝이 아니고 유기농 가드닝이 아니고 모래밭 다니고 떼학볕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확 바꿔야 돼. 유기농 엑스포는 약간 더워. 너무 허허벌판이고. 고생 많이 했다는데 120억 원 들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기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유기농이. 그런 이제 한계가 없지는 않죠. 고생 많이 하셨을 그렇게 겁니다. 바꿔야 비싸. 밥값 비싸답니다. 제가 안 먹었습니다. 유기농으로 만들었나 보죠. 일단 아닐까? 거기 한 반 이상은 유기농 제품 아닐까? 거기 사무총장 전시용이지? 거기 사무총장 얘기했어요. 밖에서 드시고 오셨죠? 잘하셨어요. 라고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난리면입니다. 서울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청주도 난리면이 아주 화두입니다. 누구냐? 그 충북도 교육감하고 자신은 각을 안 세웠어요. 그냥 할만 했는데 그냥 표적 좌표 찍기 돼가지고 지금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 충북교육청 유선한 감사관 얘기입니다. 아니 홍길동 쪽도 아니고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측과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수남이야 유부남이 사고 친 거야? 유수남이 사고 친 거야? 내가 이게 사실은 그 회의하다가 아닌데요. 이거는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냐 침소봉대 돼가지고 급이 확 올라가가지고 아유 선거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또 졸았잖아. 도의에서. 그러게 말이야. 돈 든 것도 걸려가지고 캡처돼서 페북에 난리 나고 요새 아주 그냥 표적돼서
출마해도 되겠어 진짜. 어. 이건 뭐 조선 누구야 했는데 인지도가 점점 아무나 못 건드려. 높아지고 있는데 또 뭐 자기가 특별 회원이 있다는 무슨 연구회? 예, 예. 그거 이제 그 강의를 했더니 뭐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관인가가 뭐 강사가 되어 있어서 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지 뭐 어쨌든 또 못 빌렸대요. 근데 그 뭐지 교육청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연구 동아리가 외부 단체예요? 그건 아니죠. 윤건영 교육과 시육 이후에 보수 색채가 이렇게 자꾸 덧칠되는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네. 그죠? 그 덧칠되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유순환 감사관 아닙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내가 이게 뭐지 뭐 거기서 뭐 무슨 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아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걸 거기서 회의에서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또 가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면 될 걸 거기서 또 이렇게 좋은 게 잡히고 이렇게 안 졸고 이렇게 졸더라고. 옆으로. 삐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유순환 감사관이 참 순진하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윤건영 교육감이나 그쪽 이제 새로 진입한 세력들에게는 유순환 감사관이 얼마나 오게 튈 거야. 그게 눈에 가시인데 어떻게 하면은 뽑아내 핑계거리 작은 거 하나라도 핑계거리를 잡을 판인데 거기다가 말을 그냥 가만히 있지 뭘 저기 회의에서 회의를 석상에서 말을 하고 그래. 이제 꼬투리를 잡혔다. 그게 옳은 말이고 옳지 않은 말이고 다 필요 없다. 말했다는 것으로 어떠한 꼬투리는 잡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유순환 날리면 작전이 전개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 충분히 보장된 사람이니까 당신 그만두라면 아주 큰일인데 어쨌든 그 부글부글 그 측근 일각에서는 끓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유순환 날리면 작전은 악역은 누가 맡을까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까? 네, 바이든. 바이든 그렇구나. 날리면. 날리면. 네, 바이든급 아니, 정도 돼야 돼. 바이든이 아닐 수도 있고 국회일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XS들이 날리면.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아니, 교육청 얘기하는데 왜 국회하고 바이든이 국회와 바이든. 교육청에서는 유순환 감사관이 그 정도 급은 돼야지. 그래도 이 교육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만두면 좋겠는데 안 그만두고 누가 자꾸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 있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거기 뭐 정무라인에서 좀 정무라인에서 움직이겠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뭐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걸린다니까. 네. 거기 비서관들도 둘이나 있고 비서도 둘이나 있던데 고민이 비선이 움직일래나? 비선. 비서 말고 비선이 움직일래나?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근데 제가 저 바원 유순환 감사관은 그렇게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뭐 윤건영 교육감이라 해서 특별히 뭐 지적한 게 아니고 김병호 교육감 있을 때도 그랬다네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아니라고 한번 얘기한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병우 교육감이 있을 때도 뭐 의견 차이나 있을 때 거침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막 이제 삐걱거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삐걱거린 다음에는 반드시 또 더 많은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하고 막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저 삐딱 떴고 시즌 5는 유순환 데리고 와. 할 말 다 한다며. 우리 잘리고 유순환 데리고. 유순환 감사관님이 그런데 내가 그 고위직 인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거 저기 뭐 나 같으면 그만둔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쪽에 김병호 교육감하고 가까운 측 사람 얘기예요. 뭐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이게 제3자가 그만두라 말하고 남의 그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라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뭐 또 우리. 저는 미운하고나 좀 정해서 아까 이제 도립 때 얘기도 했을 때 그다음에 예전에 지난번에 문화산업진흥재단 뭐 이제 공모하고 그랬을 때 한 번 정해진 규칙은 웬만큼 그 규칙대로 루틴화돼서 좀 일상으로 좀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판 뒤집듯이 사람 바뀔 때마다 팔딱팔딱 뛰면 사람이 미쳐 날뛰는 거죠. 팔딱팔딱 뛰다가 숨차 죽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저는 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얘기하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은 두 분이 좀 이렇게 두 주체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될 건데 먼저 색안경 끼고서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인 것 같아요. 편가르기.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쭉 버티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원칙대로 하고 유선한 감사관도 최대한 협력할 거 협력하고 윤건영 교육감 측도 그 이름 얘기 들으면은 아, 그런 얘기 왜 그랬습니까? 좀 새겨 듣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정리를 해주고 그거 좀 성숙한 사람들답게 업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나? 교수님은?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지셨습니까? 왜? 뭔가 심기를 건드렸나 내가? 저기, 제가 경례 탈 때니까, 내리면 저기 열중샷 하세요. 그랬어요? 열중이셔. 부대 열중이셔. 아, 뭐야. 아유.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힘들대요. 맞아. 그럼요. 이렇게 계속 듣고 있어야 듣고 되는데. 있어야 아들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다 아네. 군대 갔다 오는 엄마들도 다 아네. 아이, 알죠. 엄마, 손 내려 하고, 이제 차렷해야지. 막 그러잖아요. 장애인인 나도 알아. 근데 유선환 감사관님 관련해서 사실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도 행감하다 보면은요, 간혹 가다 이렇게 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의원, 저기 뭐, 집행부만 줘라? 의원도 줘라요. 이렇게 하고. 의원님이잖아. 이렇게 졸아요. 그냥 졸지나 침을 냈대. 그럴 때 그냥 옆에서 찔러 주거나 그럼 정신 잠깐 나가서 환기시키고 오세요라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사진을 찍어 유치 후적. 근데 아무튼 아유. 지금 뭐 100일도 채 안 됐으니까 네. 뭐 저희 감사관들이나 또는 거기 교육청 직원 선생님들이 일단은 윤건영 교육감 도와서 좀 그래. 열심히 해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하여튼 자꾸 반대하지 말고 일단은 좀 일단은 교육감이 해보는 거. 하자는 대로 일단 좀 해봐. 일단은 좀 해보라. 저도 일단은 해보자. 왜냐면은 생명축제장에 갔는데 교육감님이 확 나타나셨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꼭 저를 만나면 여기 삐딱 토크를 보시나 봐. 그랬더니 아이고 연예인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야 사실은. 내가 이게 아니 뭐 충북 언론인 클럽 10월 1일 날 계산 유기농 엑스포 산막에서 헤어질라 그랬더니 굳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다 데리고 갔잖아요. 안 오신대. 아이고 뭔가 바쁘셨나 보지. 그랬죠. 우리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고 그냥 뒷담화로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하여튼 유순원 감사관이 임기 2년 남았답니다. 잘 하시고 저승사자가 좋은 2년 모습을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네, 과정을 네, 겪든 네. 좋은 선택을 해서 뭐 내부적인 문제니까 알아서 잘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누가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찍어낸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거는 유순원 감사관한테도 안 좋고 교육감님한테도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 그만둘 수 있겠어요? 지켜서 가는다고 하면 그렇지 전현희 국민위원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절대 안 그만두는 거지. 아니, 이제 이게 테러가 없잖아. 테러가. 어. 테러가 없잖아. 싸움의 기술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자가 토끼를 몰아도 도망갈 군형을 주면서 몰아야 이게 안 된대요. 이게. 그럼요. 네. 이게 근데 나 더 못 도망가네. 그럼 사슴 이제 막 뒤를 봤거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게끔 하고 그냥 목다리로 이렇게 잡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정치 지망생들 얘기 안 하면 우리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미래를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먼저 국민의힘 청주서원 조직위원장을 뽑는다고 공고해가지고 서류 받은 지 몇 달 지났는데 뭐 이준석 대표 날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올스톱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당이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뭐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고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야말로 진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최은호 빠진 자리에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이제 뭐 오재세 전 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급이니까 그 사람이 될까 하는데 왜냐면은 들어온 사람은 서주지 않거든요.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들어온 사람 당적을 바꾼 사람? 그러면 귀순용사들? 어디서 딴 데 있다가 처음에 진입한 사람도 어렵지만 딴 데 있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 타고 뭐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쪽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럼요. 그 저기 신용만 봐요. 정말 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차비는 안 주잖아요. 신영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경제 뭐 뉴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인가. 그런 데 나가는 네. 게 나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안 정당 활동에 매진하고 그래서 총선을 준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지금 조직위원장 서류를 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나머지는 김진모 변호사, 최영준 변호사 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누가 지역에서는 김진모보다 강진모가 낫다는데. 그러면 몸무게로. 강진모 시청자 윤영위원장님 존경하는 지금 오늘 만나자고 했더니 또 계산 갔답니다. 충북예술제 개막식을 한대나 아니고 용암백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일은 좀 만나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청주서원 조직위원장은 어쨌든 당이 안정이 된 그렇죠. 그래야. 거기도 한 연말쯤 되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야죠. 민주당 청주 상당 여기는 이제 보니까 그 이강일 위원장은 이제 워크숍 갔다 오고 네. 또 이현웅 전 교수는 포럼을 창립했고 유행열 전 행정관도 사무실을 문 열었고 뭐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유행열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막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안태희 선생님께서는 계속 수동에 사무실이 이제 있는 걸로 보고 거점은 거기다. 그럼 상당이구나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청원, 네, 뭐 집을 얻느니 마느니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지금 아주 유동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듣기는 서원구로 얘기를 듣고 서원구. 서원구면은 서원구가. 거기는 이장석 국회의원인데 아니에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지 아닙니까? 동지구 뭐가 없는 것 같아. 이 민주당은 뭐 동지구 뭐 의리구 없어. 그냥 뭐 아니 나오지도 않는 서원구에 나올 것도 아닌데 아니, 서원구는 그 나오는 거 우리는 전대로 민주당을 의리도 없다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원구라면 여기 서원구 망 갔지 마. 거기 그냥 이장섭하게 내버려 둬. 아 그러니까 마음을 먹지 마라. 마음 먹지 그렇지, 마음 안 이거? 먹었을 거예요. 둘이 어떤 관계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우 누구를 우리 좀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러더라고. 상당을 포함하여 뭐 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래 서원구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청원구로 보냅니까? 청원고 보내지 말고요. 상당에서 하라고 그래. 수동에 사무실을 틀었으면. 아니 흥덕도 있잖아. 흥덕은 왜 아무도 얘기 흥덕? 안 해요? 흥덕이 요즘 들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조직을 거머쥐기도 어렵고 노영민 전 의원님이 계셨을 때 탄탄하게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공단이 많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세가 강하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남지구 그다음에 또 이제 율량 3지구 뭐 이런 데로 다 대거 이주하면서 오창 뭐 이런 데로 이주하면서 그쪽이 이제 기반이 조금 약간 흔들흔들하고 노영민 의원님 때 있었던 우리 탄탄한 당원 조직들하고 그 사이에 그 도종환 의원님하고 이제 원활하게 이제 좀 이렇게 그대로 완전히 옮겨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런 이제 균열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조직을 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 조직을 이렇게 쭉 볼 때 흥덕을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오송이 서원구죠. 오송이 서원구죠. 아니요, 흥덕구죠. 흥덕구요. 네.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오송은 호남 분들이 이 경상도 대구 경북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근데 그게 잘 조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공단 있고 그다음 복대 뭐 이런 데는 주민 조직이고 아파트 조직이고 그때 이제 열심히 스킨십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당원으로 가입이 안 돼도 반개로 그냥 발을 쫙 이렇게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싹 포집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재봉 있잖아요, 송재봉. 네. 네. 송재봉이 도정환 의원하고 협의가 좀 됐다는 거. 도정환 의원님하고? 그래서 도정환 의원하고 같은 것도 시민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도정환 의원이 안 나면 여기 놔주세요. 이렇게 좀 협의가 됐다는 것 같아. 그리고 유행열은 청원구로도 못 가는 거야. 여기 변재일 의원이 내가 육선하면 국회의장 한다. 충북에서 국회의장 한번 만들어보자. 그 논리에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갈 데가 지금 서원구 밖에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자꾸 서원구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몰라. 그냥 저는 계속 듣는 얘기예요. 술 한잔 먹다가. 근데 서은구는 저기 신경 꺼 그냥 그 장섭을 계속 해야 돼. 애정이 깊으시네요. 듣는 유행열 산남동에도 사셨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거기 지분이 있어요. 유행열 행정관도 성화 계신 산남 그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거기 지분이 없지 않아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네요. 아, 광희연 예전 사람들이 많네요. 많네, 산남동 쪽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원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재 의원께서 그 동향은 뭐 우리가 뭐 전망하지 말고 우리 저 변 의원님이 그러니까. 동향을 근황을 이번에 보니까 어디 내수 쪽 지나가다 보니까 뭘 했다고 네. 얼굴 낸 현수막을 또 쫙 붙이셨더라고요. 뭘 했대던가. 그 뭐. 오창 저수지 둘레길 사업에 그러려고. 그거 네.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농사 짓고 그럴 때 어려운 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창들은 쌀로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이게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쓰이지 않고 이상하게 또 이제 산업용수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이게 수질이 되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좋아지고 흐르고 막 그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안 좋아져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근데 그 오창 저수지가 맞닿아 있어요. 청안하고 우리하고 저기 그 충북하고 청주하고 맞닿아 있어서 서로 이제 핑퐁처럼 야, 니들 탓이야. 니들, 아니야. 니들이 더 오염물질을 많이 내니까 니들이 좀 돈을 내서 관리해주지 않을래? 이런 거 협의하기도 어렵고, 건강유역환경청하고, 그 다음에 또 농어촌 기반공사, 뭐, 거기도 하고도 합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거를 해냈어요. 오창 저수지를 수질을 개선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둘레길을 해서 주민 휴식 공간. 오로지 이제는 이제 오창 산업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왔잖아요. 산업 기반이나 뭐 미래 첨단 저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있는 젊은 주민들, 그다음에 많은 저기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과 힐링의 공간 거기에 몰두하고 계세요. 근데 변 의원님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4분 28초를 얘기하네. 그게 아니고 하여튼간 변 의원님 얘기만 하면 하여튼간 육선까지 하실 것 같다. 도전하시겠다. 그 얘기를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드려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둘레길인가 그거를 네. 몇 년 걸쳐서 지금 성사를 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2016년도부터 이제 보좌관 했는데 그 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요번에 결실을 맺게 됐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여쭌 이유는 오창 저수지 둘레길 만들고 그 환경 얘기하는 6년 7년 걸렸는데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는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미호천을 이제 좀 이렇게 주민 힐링 공간으로 좀 만들자라고 했던 게 지지난번 변재리연 공약 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호천하고 이제 합수부 있죠. 이제 까치내를 해가지고 공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물을 이용한 수상 레저 단지를 만들고자 그거 몇 차례 기회 변 의원님이 이제 타당성 저기도 해보고 좀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돈이 투입된 건 아니지만 이게 관계기관들이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을 먼저 중심으로 하게 되면 수월하지 않을까? 아니,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중국 전체적으로 몇 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기 뭐 우선은 변재리연이 용비어천가로 또 그게 됐고 그게 용비어천거가 아니라 변비어천거라고 할까? 변비? 그래서 저기 그 국민의힘 얘기를 합시다. 네. 거기 보면 서승호 청와대 비서관, 예. 용산 네. 대통령실 비서관, 김선겸 청주시 기업인회회장도 네. 이제 뭐 자기를 노리고 뛴다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아, 그 실제로 네. 그렇게 들립니까? 네. 어떻게 그분들이 활동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서승호 뭐 행정 아니고 비서 같은 경우는 뭐 공직에 그쵸. 있으니까 공직에 직접 있으니까 못 움직일 테고. 근데 김선겸 회장님도 웬만하면은 얼굴을 내비치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큰 행사나 이런 데에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이제 그 조직 사업이나 이런 데 몰두하신가 보다. 안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김성겸 회장님이나 서승호 저기 청와대 비서관님이랑 와도 일단은 현재 김수민 그 지역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하는 거잖아요. 김세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 사진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뭐 활동도 좀 많이 합니까? 이제 글쎄 국감도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감도 아닐 텐데 이제 이런저런 행사에 가끔가다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거는 지금 뭐 물밑에서 일어나는 네. 건데 이게 언제쯤이면 이제 확 이제 본물처럼 나올 것 같습니까, 교수님? 올해는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올해는 무조건 넘어가고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 가야 중앙에서 당도 좀 안정화되고 당이 이제 그 총선 모드로 전환하고 그래야지 이제 표면화되고 그러죠. 이 자기 혼자 사실은 뭔가 이렇게 기회가 됐어. 여기까지 이제 접수받고 시작해. 그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정치 지망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허기진 얼마나 일이고 힘들어. 허기지고 티도 안 뭐 나는 하다 일이죠. 보면 그 뭐 의원이나 시장도 사실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낙선하고 얼굴 알리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 그렇죠. 힘내시기 바라고 저 현직도 더 힘내셔서 네. 아주 뭐랄까 건전한 경쟁을 통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는 삐딱하게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